경찰들이 교도소로 가가지고 압수수색은 이미 다 끝냈는데 5일 뒤에 교도소로 찾아가가지고 야 니 거 그거 압수수색 했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명 무인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9월 14일 날 저기 15일 날 할 거라고 해놓고 이제 하루 일찍 갔네요. 네. 그래가지고 14일 날 보고서에 보면은 경찰들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예요. 교도소에 방문해가지고 피고인에게 이렇게 압수영장 교부하고 이렇게 해서 날인도 받았다라는 게 기재되어 있답니다. 경찰 스스로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10일 날 압수 다 끝났는데 이때 교부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4일 날 이거를 다 끝내놓고 14일 뒤에 교도소 찾아가가지고 그 피고인 피의자한테 이제 이걸 이렇게 한 거죠. 경찰이 작성한 수사 보고서에서도 지금 이렇게 잘못한 거를 이렇게 지금 뭐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법원에서 이걸 적법하다고 볼 리가 없죠. 이제 대법원 판단 들어갈게요. 자, 2차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 이거 그대로 문제 만든 거죠. 2차 압수수색 적법 여부, 그리고 증거 능력 판단하시오. 결론과 근거 쓰시오. 대법원 판단 그냥 판례 이렇게 그대로 온 거예요. 우리도 그냥 공부할 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그냥 뭐 묵찰할 것도 없죠. 여기다 뭐 가나다 이런 식으로 판례도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뭐 기억나는 대로 다 기억은 못할 테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은 되게끔 키워드 중심으로 현출해서 반론은 됩니다. 자, 2차 압수수색 적법률 볼게요. 압수수색은 해당 혐의 사실과 관련된 유관 증거를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면 종료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서 교부된 경우에는 이제 끝난 거다. 압수수색은 끝난 거다. 원칙적으로 그 시점에 영장주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영장주의,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압수수색을 했을 때는 이미 1영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다시 영장, 제2영장을 발부받아서 다시 압수수색에 들어갔죠. 그래서 3차 수색이 되는 거고요. 3차 압수수색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자 치유도 인정 안 된다. 그래서 2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 위법하다라는 결론을 이렇게 쓰는데 이 정도 분량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내용을 이제 미리 파악을 해두고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2차 압수수색, 3차 압수수색 나오는 거 보고 아 이거 급할래구나. 이거 1차 압수수색 할 때 그 영장으로 2차 압수수색 한 거잖아. 위법하지. 그렇게 해서 결론을 내놓고 이 내용들 기억나는 대로 문제 참고해가지고 해서 이 답안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내 기억을 환기시키는데 필요한 정도 선에서 문제를 찾아가서 그 대목만 찾아서 읽는 거예요. 처음부터 문제 1번에 주어진 사실관계 다 줄줄줄줄 읽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압수수색 적법 여부 볼게요. 그러니까 2차 압수수색에서 위법하고 거기서 나온 증거 능력 당연히 없죠.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니까 거기서 나온 증거 능력 당연히 증거 능력이 없죠. 3차 압수수색 적법 여부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그 이 영장을 발부받아서 3차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것도 위법하다고 그랬죠. 왜 위법한지 볼게요. 3차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아니라 제1영장에 기하여 실시한 1차 압수수색에 따른 복제본이 저장된 담당 경찰관 컴퓨터에 있는 걸 대상으로 이제 그 제2영장 받아서 집행을 했어요. 이는 제1영장의 집행이 종료됨에 따라 당연히 삭제 폐기되었어야 할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대요. 그러니까 경찰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그냥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둔 것 자체도 나쁘다는 거예요.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는 사건에서 별도의 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이상은 압수수색 절차 종료됐으면 당연히 삭제 폐기했어야지.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다고 컴퓨터에다가 그냥 이렇게 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위법하대요. 그 다음 가 하나로 끝난 게 아니라 나 해서 또 계속 붙고 있죠. 여기서 이제 이거 나오네요. 9월 10일자, 9월 14일자 이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은 너네들이 작성한 거 보니까 3차 압수수색은 9월 10일날 종료됐다고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9월 15일날 교도소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때 방문해가지고 그 피고인 서명도 받고 그 다음에 뭐 교부할 거 있으면은 안내할 것도 그때 안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9월 15일날 안 가고 이제 하루 전인 14일날 갔어요. 어쨌든 9월 14일날 이때 수사 접견하면서 사본도 교부하고 무슨 뭐 서명 무인 이것도 받았대요. 이거 소급해서 받은 거죠. 9월 10일날 받았어야 되는데 9월 10일날 압수수색 할 때 받았어야 되는데 이때 안 받고 압수수색은 지들끼리 먼저 다 해놓고 9월 14일날 교도소 가가지고 이때 했다고? 그리고 이거를 사실대로 이렇게 수사 보고서에다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다 써놨어요. 당연히 절차가 위법하죠. 이는 경찰이 3차 압수수색을 할 때 피고인에게 제2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으면 물론 압수수색 들어갈 때 영장 제시해야죠. 근데 지금 3차 압수수색 할 때 피고인은 교도소에 가 있어요.
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지 않으면 물론 피고인에 대한 영장 사본의 교부 의무화 이런 거 다 안 했다는 얘기죠. 집행 일시 장소 통지 의무까지 다 안 했다는 얘기고 다 모두 해태하는 위법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다 안 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 한 거예요. 또한 다 3차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수사기한이 이렇게 통지에 별다른 이렇게 할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제 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료도 그런 사정도 없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아까 제1영장 처음에 최초 A에 대한 영장 그 집행할 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1영장이 집행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가지고 그 이후 제2영장에 대해서도 같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죠. 그걸 당연히 추단된다고 할 수 있다거나 뭐 그렇게 할 근거가 없죠. 3차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을 안 했다.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3차 압수수색 역시 이런 절차,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절차 관련 영장주의, 적법 절차 다 위반했고 제2영장에 대한 집행유 달리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렇게 적법하다고 보아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네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했어요. 영장주의 다 위반했고 참여권도 다 해서 잘못이래요. 그래서 다 파기한대요. 피해자 공소의 2, B였죠, B. A는 상관없어요. A는 1영장으로 해가지고 A는 증거능력 인정받아서 A에 대한 죄들은 싹 다 처벌받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추가로 발견된 공소의 2, B하고 성명불상자 얘네들에 대한 것들은 1영장으로 기해서 2차 압수수색하고 자기네들도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보완수사 해가지고 다시 2영장 받아가지고 3차 압수수색하고 근데 그 과정들이 다 하자 치유 안 되고 다 위법하다. 그래서 A에 대한 죄는 벌을 받았겠지만 B와 성명 불상자들에 대한 것들은 아까 유죄라고 받았는데 다 파기되고 이렇게 해서 파기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게 지금 시험장에서 이 문제지를 받고 이렇게 긴 사실관계들을 시험장에서 이걸 파악할 수가 없겠죠. 이게 뭐 시험마다 보통 이게 배점이 10점이면 10분이 주어지거든요. 그 계산을 해보면 대략. 그럼 이게 지금 50점인데 이 문제 1번만 5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한 50분 정도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최소한 이거를 시험장에서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려면 대법원 판례와 그 동일한 결론과 그 근거들을 이끌어내기도 정확하게 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이걸 읽는 데만도 일단 너무 시간 소모와 그 고민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소모적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렇게 딱 떨어질 사람들은 이 판례를 미리 공부를 안 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집에 가라 얘기죠. 예. 그래서 왜냐면 어설프게 문제를 내서 수험생들이 다 답을 적으면 어쨌든 채점자는 채점을 해야 되니까 채점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사실관계를 다 내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런 압수수색 증거 능력은 이렇게 사실관계가 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길 수밖에 좀 없는 스타일의 문제여가지고 네,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은 다 답안 작성하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냥 구색과 왁구를 맞추기 위한 문제들일 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좀 이렇게 눈에 좀 이렇게 들어오나요? 2차 압수수색 적법 여부, 3차 압수수색 적법 여부. 그래서 이거는 2차, 3차 판례로 기억을 해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고 들어갔었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예상했던 건데 이거 딱 나와가지고 법무사에서는 아마 지금 작년에 법무사에서 그 증거능력 관련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법무사는 형사소송법이 배점 50점으로 법원 행시보다는 반인데 어쨌든 증거능력이 아마 한 문제는 올해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법원 행시에서 출제됐던 판례랑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네 아니어도 증거능력 판례는 계속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압수수색 증거능력은 반드시 한 문제 나올 거니까 네, 그 판례는 어차피 그 다 서로 다 인용하는 거고 다 그 판례가 그 판례고 그래서 압수수색 관련된 그 증거능력 전자정보 증거능력 관련된 판례들은 딱 정리를 해서 숙지를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됩니다.